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 이번 시간은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토론자들을 모시고 정견과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에는 모두 8개 정당에서 출마했습니다. 우선 초청 대상인 5개 정당의 토론회가 진행되고, 이어서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3개 정당의 토론회가 이어집니다. 이 방송은 KBS 홈페이지와 마이K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라 경상북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비례대표 경상북도의회 의원선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론자들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정해졌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자유한국당 박채아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청년 비례대표 박채아입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의원 비례후보 김영선입니다. 기호 4번 민주평화당 최선희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경상북도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최선희입니다. 기호 3번 바른미래당 박미경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 박미경입니다. 기호 5번 정의당 김은숙 토론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기호 5번 김원숙입니다. 기호 7번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입니다. 경상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기호 7번 김봉규입니다. 기호 6번 민중당 김차경 토론자입니다. 네,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도민 여러분. 거짓 선동, 여론 조작으로 시작된 탄핵을 막기 위해 거리로 뛰쳐나온 태극기 애국 시민의 땀과 눈물로 아스팔트에서 장당한 행동하는 보수 우파 정당 대한애국당 경북도의회 비례대표 후보 기호 7번 김봉규입니다. 촛불 난동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는 미명하에 과거 정부에 대한 무자비한 정치 보복과 위장평화 쇼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짜 보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좌파에게 부역하여 대통령을 탄핵한 것도 모자라 패거리 정치에 몰두하며 보수 유권자의 서름과 눈물은 외면한 채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경북은 보수의 성지입니다. 진짜 보수, 행동하는 보수, 대한애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첫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앞으로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도지사의 권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의회의 견제 기능이 매우 중요해질 텐데요. 효과적인 견제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경북도의회 비례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유문이었습니다. 대한애국당은 시도의원 정당 공천제를 반대합니다. 경북은 특정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부적갱이도 갖다 꽂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곳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과 특정 정당 의원들은 도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 집행이 아니라 차기 당선을 위한 선심행정, 당리당략, 지역 챙기기와 예산 나눠먹기로 운영된다는 유권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경북청년연합회 이사로서 각 경북 각 시군 청년들과 힘을 합쳐 유권자들의 눈과 귀가 되어 자치단체장과 거대 정당 의원들을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유권자 여러분, 기호 7번 대한애국당을 지지해 주십시오. 대에 놓여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하고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 병원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의료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응급의료 및 안심보건의료체계 구축 사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각 당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께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경북의 공중보건의는 작년보다 8명이 줄어든 5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특정 진료 과목에 편중되어 있고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의 공중보건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공중보건의의 인력 확충과 대형 병원과의 원격 시스템 진료 방법을 더욱 확장하여야 합니다.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므로 의료 사각지대에 건강검진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도입하고 응급 환자 입송 수단을 재정비하여 심장질환 등 시간을 다투는 환자가 대형 병원에 신속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 공중보건의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복리 후생에도 정책적 뒷받침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각 토론자가 정당의 공약을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의 공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대한애국당 5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전면 재조사, 댓글 여론조작 드루킹 특검은 지난 대선 과정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탄핵 당시 여론조작도 수사하라. 둘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수호, 문재인 정부의 글로벌 대기업 탄압과 기업 집단 해체를 반대합니다. 대한애국당은 대기업,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등 친기업 정책, 반노조 정책을 펴나갈 것입니다. 셋째,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핵의 완전한 제거, 햇볕 정책으로 퍼준 돈으로 만든 핵폭탄을 우리가 낸 세금 2,100조 원으로 다시 사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위장 평화쇼는 그만하십시오. 누구를 위한 북핵 폐기입니까? 대한애국당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내 평화 통일을 이룩하겠습니다. 넷째, 원전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워 국가 경제 기반 구축. 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원전 시장은 중국이 모조리 휩쓸고 있습니다. 아무 자원 없는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 산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규모 수익 창출과 일자리가 보장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원자력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다섯째, 5.18 유공자 가산점 폐지 및 전면 재조사, 5.18 유공자 1인당 3명의 자녀에게 국가고시, 임양고시, 시없이 10% 가산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애국당은 5.18 유공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유공자 자녀들의 취업 실태를 조사하여 경북 도민의 자녀들이 취업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경제적 자립과 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에게 답변 기회 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지난달 말 현재 730만 명으로 인구 전체의 14% 이상을 차지해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스스로 노후 대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 건강,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 현실에 맞는 노인 일자리 만들기, 수입 창출을 위한 협동조합 형태의 어르신 공동체 마을 조성, 민간단체, 기업, 청년 멘토 등의 개런 사업으로 어르신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 적재적소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최고의 고령화 대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대비 16.4%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저임금 근로자와 소상공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각 당의 입장은 어떠신지, 그리고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 1분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엉터리 통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알바생,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반성은커녕 이명박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리며 손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를 대통령이 내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대한애국당의 입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한애국당의 입장은 하한선을 정해놓은 다음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면 다음 선거에서 절대 당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들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기조 연설 역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애국당 김봉규 토론자의 마무리 연설을 듣겠습니다. 1분 30초입니다. 존경하는 경북 도민 여러분, 지금의 좌파 정부는 촛불 난동으로 여론을 조작하여 권력을 찬탈하고 적폐라는 이름으로 2명의 대통령과 전 정부 인사들을 모조리 구속시켜 보수를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벌 총수들까지 구속시키고 탈원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저녁은 있고 일자리와 돈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는 미국을 위한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위한 것입니까? 북핵 폐기와 종전협정이라는 평화쇼로 2,100조 원이란 막대한 국민 혈세로 대북 퍼주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시중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하든 사회주의를 하든 꼭 성공하시길 빕니다. 역사는 돌고 돕니다. 정권이 바뀌면 지금보다 더 엄중한 좌파 계미를 위한 또 다른 적폐청산이 있을 것입니다. 좌파 정부에게 한마디 건넌다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작금의 모든 사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좌파들에게 부역하고 분열한 결과입니다. 진보 좌파 정당의 사업함과 가짜 보수 정당의 천박성을 대신할 유권자들의 땀과 눈물